정부 두드려 패야 만나 이정현 방송 개입 벌금 의원직 유지.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세월호 사건 직후 정부 대처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가자 한국방송공사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고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이정현 의원, 당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죠.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는 게 지금 많은 국민들의 또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등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요. 법원 판결로 재구성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던 때 KBS 9시 뉴스에서도 여러 건의 해경 비판 뉴스가 보도되고, 그러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겁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고 온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해경하고 정부를 두드려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씹어 먹든지 잡아 먹든지 그거 며칠 후에 어느 정도 극복한 뒤에 그때 가서는 모든 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21일 통화 내용인데요. 그래서 하나만 살려주쇼.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나요? 좀 바꾸면 안 될까?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쇼. 2014년 4월 30일 통화 내용. 그래서 2014년 5월 김 전 보도국장이 사의를 표하며 청와대 전화가 있었다는 점을 폭로했고, 6월 이 의원은 홍보수석직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도 당했는데요. 이후 2016년 전국 언론노조 등 7개 언론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김 전 보도국장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요. 1심은 의원의 보도 개입 및 간섭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정현 의원은 홍보수석직을 이용해 전화한 게 아니라 개인적 친분으로 전화해 사적인 부탁을 했을 뿐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역시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거는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거지 강요로 방송 편성에 어떤 영향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는데, 1심은 수차례 언성을 높이고 비속어도 사용하는 등 목소리 크기, 말투, 억양을 볼 때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강요하거나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홍보수석의 정당한 업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 직후 항의 전화가 아닌 해명자료 배포나 공식적인 방법을 통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1심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라며 특정 권력이 방송 편성에 개입해 자신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여론화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해라고 판결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역시 이정현 의원의 행위가 방송 개입 및 간섭임을 인정했는데, 2심은 여러 가지 사령을 고려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법원은 홍보수석 요구에도 방송 편성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구조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이해는 안 가는데요.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명백히 정치적 목적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가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비판을 받자 이거를 어떻게든 축소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그 모습이 저는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수석으로 활동 범인의 관행으로 생각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방송법 제정 이후 첫 유죄 확정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이정현 의원의 행위가 방송 편성에 간섭해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확정 판결이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한 이유로 기소된 최초의 사건이자 첫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점도 밝혔는데요. 선고에 승복하며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 직후에 이정현의 모습인데요.
정말 단 1g의 영혼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 독립 침해 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받은 사건이고 관련법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경우가 참고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나랑 장지지게 내기 한판 하실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아직까지도 장을 지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그 어떤 자리가 뭐 꼭 그런 품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너무 이제 그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뱉은 말을 자기가 아예 기억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전화 내용을 아마 들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게 이제 외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저렇게 대놓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 대다수 국민들한테 정치인의 어떤 그 애초에 뭐 위상이랄 것도 없긴 하지만 그나마 또 있던 어떤 작은 진짜 어떤 기대조차도 이정현 의원이 다 짓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이런 그 조항에 따라서 저렇게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가 봐도 명백히 이 외압을 한 거잖아요. 방송 그 탄압을 한 건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뻔뻔하게 뭐 언론 탄압에 이렇게 뭐 언론 탄압이다 뭐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주장하고 떠들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때야말로 얼마나 언론을 탄압하고 진짜 그 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정현 의원의 의원직 유지가 전 정말 말도 안 되고 솔직히 만약에 이게 하나의 판례가 돼서 결국에 벌금 1,000,000원형을 된다 그러면 솔직히 누구나 다 그러면은 저렇게 이정현 의원처럼 외압을 하고 개입해가지고 보도 개입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판결이 전 절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도 꾸준히 알리고 저런 사람들을 어쨌든 정치권에서 계속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자꾸 뽑아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절대 국회에서 볼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특히나 이런 역사들을 계속 잊지 않고 기억을 해놔야 이 보도 개입이라는 거를 다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기억을 하고 또 많이 주위에도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이거 따로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예정이고요.